비중격 연골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콧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어 봅시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비중격 크기도 좀 클 것 같고 강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는 수술하기가 괜찮은 코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좀 잘 안 만져지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코는 수술이 쉽지 않은 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일입니다. 코 성형 상담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코 성형이 재수술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쉽게 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상담 가시기 전에 본인의 코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지 이런 상담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본인 코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코의 골격은 크게 뼈랑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코를 같이 만져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두 눈의 사이부터 딱딱한 뼈입니다. 여기는 바닥이 단단한 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형물,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실리콘 보형물이죠. 보형물을 쓰게 되면 그래도 잘 올라갑니다. 코끝에 비해 모양 내기도 좋고 유지도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양쪽을 짚어가면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 정도에서 뼈가 끝나는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연골인데 사실 여기 연골은 잘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보다 위에 이 코뼈 부분이 좌우로 넓은 분들은 절골술을 통해서 폭을 좁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손가락으로 다시 미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코뼈가 끝나는 부분 이 정도에서 조금 세게 누른 채 좌우로 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연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긴 그렇고 매우 중요한 구조물인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을 살살 흔들면서 코끝으로 내려오면 이 양옆에는 콧날개 연골이 위치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사실 동양인 코에서는 거의 만져지진 않습니다. 이 동양인에서도 간혹 코끝 피부가 얇고 이 콧날개 연골이 발달해서 양쪽 콧날개 연골이 드러나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박보검 씨라든지 박신혜 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코끝 갈라짐이 그분들한테는 컴플렉스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쁜 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비중격 연골을 아래쪽에서부터 만져볼 건데요. 코의 비주 부분 아래쪽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가운데 약간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으면은 그 기둥이 바로 비중격 연골의 아랫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좀 여기가 단단한 편이에요. 비중격 크기도 좀 클 것 같고 강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는 수술하기가 괜찮은 코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좀 잘 안 만져지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봤을 때 아무런 저항이 없다. 말랑말랑하게 살만 만져진다. 이런 경우는 비중격 연골이 많이 얇거나 안쪽으로 숨어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수술이 쉽진 않은 코입니다. 코끝 성형에 있어서 그 크기만 작다면 다른 재료 예를 들어 귀연골이나 늑연골로 비중격 연장을 해서 코끝을 받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격 연골의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강도도 너무 약하다. 그러면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비중격 연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약한 비중격 연골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휘거나 높이가 낮아지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너무 무리해서 코끝을 높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콧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어 봅시다. 이 비중격 연골은 사람마다 강도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릅니다. 코가 낮은 분들은 안쪽에 더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분들은 정말 종이잔처럼 좌우로 아주 심하게 왔다 갔다 해요. 단단하다면 단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뼈의 느낌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좌우로 약간 뼈랑 다르게 움직이게 될 거고 앞부분 경계가 느껴지실 거고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 오른쪽에서 좀 더 잘 만져집니다. 거의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바로 얼굴 비대칭이나 비중격 망곡증과 관련이 있는데 코끝 성형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코의 피부 두께가 두꺼운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피부 두께는 사실 스스로 파악하기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건 콧날개의 두께 이 부분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가 두툼하고 그래서 콧구멍이 아주 작고 동그란 분들 이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피부가 굉장히 두꺼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끝의 모공이 크고 피지나 유분이 많은 분들은 높은 확률로 피부가 두꺼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코는 수술이 쉽지 않은 코입니다. 피부를 얇게 하는 거는 위험이 따르는 방법이고 피부가 얇은 코보다는 모양적으로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코 상태를 수술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코 셀프 진단법만 제대로 숙지하면은 코 성형 재수술할 일이 절대 없을까요? 반드시 재수술을 할 일이 안 생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코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연골이 약하거나 피부가 너무 두꺼운데 엄청나게 슬림하고 얄쌍하고 높은 코를 원할 경우에 수술하는 원장도 그거에 최대한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무리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신 후에 전문의와 꼼꼼히 상담 받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